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저는 아직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월세를 낼 때 항상 집주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월세를 까먹은 적은 없지만 조금 귀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카드로 한 번에 긁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월세나 보증금, 임대료 이런 거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건가요? 되죠. 사실은 될 수 있게 2016년부터 아마 시스템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행기관들도 카드회사도. 근데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임대를 내놓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들께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받게 되면은 자기의 소득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전입신고를 못하는 그런 월세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주인들이 세금을 좀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자기의 소득원이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주인분들이 안 하시는 바람에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월세를 갖다가 카드로 결제하는 그게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원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하시면 차차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손흥민 선수 23m 중거리 슛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통쾌하게 들어가더군요. 오른발, 그죠? 가마차는 네, 슛이었는데. 네, 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후반 39분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대1 무승부를 이끌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약 25m 점에서 또 오른발 중거리 슛을 골문 구석에 꽂았고요. 네. 또 올 시즌 10호 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네. 경기 후에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또 엄청난 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림픽 때 뛰었었나요? 동메달 딸 때 저들이? 네, 저희가 그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을 따면서 당시에 우리나라 선수들 기성용 선수라든가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요. 네. 당시에는 뽑히지 못했고요. 또 2016년 리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또 8강에서 또 좌절을 하면서 그렇군요. 당시에는 또 메달을 땄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군대를 언젠가 가야 된다는 말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병역법상으로는 그 손흥민 선수가 현재 26살인데요. 네. 또 군대 축구팀 상무에 입단하려면 또 28살이 되기 전에 국내 무대로 돌아와야 되고요. 네. 다만 그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이나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예. 만약 손흥민 선수가 그 올해 8월에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제축구연맹이 지정한 그 대회가 아니라서 네. 그 소속팀이 꼭 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토트넘이 보내줄지가 또 1차 과제고 사실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천 때 금메달 따긴 했지만 네. 과연 또 이렇게 그 자카르타 무더운 날씨에서 금메달 딴다는 보장은 없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축구 팬들이 국민 청원 넣을 만 하겠는데요. 네, 사실 또 일부 축구 팬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네. 또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글을 또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또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네. 또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자, 평창 올림픽 드디어 이제 북한 팀이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북한의 응원단들이 온다면 민영 응원단들이 올까 이 고민도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으로 현재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미녀 응원단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그동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포함해서 3차례 한국을 찾은 적이 있고요. 또 예쁜 외모에 또 일사불란한 응원을 펼쳐서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응원단이 아니더라도 또 올림픽 개막식 등의 예술단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4부에서 그 정동영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석현 의원 두 분과 함께 농담을 해볼 시간인데요. 그때도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정은 안에 이설주도 미녀 응원단 출신이라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설주는 2005년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방한한 게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네. 사실 북한 민영원단은 고위층 자녀나 예술대학 출신이 많은데요. 네. 또 이설주도 방한할 당시에는 또 북한 예술학교 금선학원 소속 학생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옛날에 그 북한 그 응원단 중에서 삼성의 저 광고에 나왔던 분이 한 분 계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 예. 그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에 그 만수대 예술단 소속 무용수 조명애 씨인데요. 예. 당시 가수 이효리 씨와 그 휴대폰 광고를 찍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또 북녀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면 육로로 오겠죠, 그죠? 대부분, 그죠? 네, 일단은 그 금강산 육로를 통해서 입국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에서 현재 북한의 크루즈를 보내서 이동 수단과 숙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기도 했는데요. 네. 그 다만 그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예. 파견 방침을 밝혔다가 예. 또 개막을 앞두고 전격 철회한 적도 있어서 예.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남북 관계에 조금씩 틈이 벌어진다 그럴까요? 화해의 무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링 정치, 국정 농담. 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예, 의원님도 큰 소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과거에 앵커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을 하시면서 답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문자답. 제가 라디오 들어본 곽수종 박사가 네. 단연 그거는 네. 과찬이시고요. 네. 요즘 그 유시민 의원을 보니까 전 장관을 보니까 차기 대선에서는 방송과 친한 사람이 국민의 명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정동영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네. 유시민 의원이 그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친하신 정동영 의원께서도 한번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요즘은 국정농담인데 국회에 농담 전문가가 계세요. 이석현 의원이라고. 뭐 부의장님의 덕이야 뭐 덕파무예라고 해서 덕을 가지신 분들은 깨지 못하는 언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첫 주제로 저희들이 잡은 게 바로 이제 국민의당 신당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뭐 경력이 워낙 출중하시지만 청취자분들에게 덕담한 말씀 해주시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부의장님부터 해주실까요? 덕담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새해는 올해는 황금 개띠해인데요. 하시는 일이
다 순조롭고 또 이렇게 진돗개처럼 날쌔게 한 길로 달려가는 그런 국군과 또 개인의 일이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황금처럼 이렇게 귀한 네. 경제도 잘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올해는 4가지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꿈. 두 번째,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또 실업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해서 2018년은 좀 걱정과 공포로부터 풀려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힐링 정치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포로부터의 자유, 불안감으로부터 자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제 커져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좀 힐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 힐링을 누구로부터 받는 게 제일 좋으냐 정치로부터 받는 게 제일 그렇죠.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의 본래 기능이 그거죠.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 먼저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야당은 어떻게 국민들을 치유해 주실 건지 한번 포부라 그럴까요? 바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면목이 없습니다. 치유를 해드려야 할 정치가 걱정을 끼쳐드려서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념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안철수 대표로부터 촉발된 이 보수 합당 문제 사실 지금 보수 세력이 붕괴했잖아요. 새로운 보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건전한 보수가. 저는 그 견인차를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보수 정당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건강한 개혁신당을 해보자. 이렇게 깨끗하게 갈라서서 한쪽은 보수신당을 건설하는 것이고 신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개혁신당을 해보자. 하나는 평화주의 노선이고 하나는 개혁 노선인데 개혁은 우선 당장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회 안에 보루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것은 시민사회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질서의 개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석경 부의장님. 치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으로서. 그 힐링하는 정치가 되려면은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상식과 동떨어진 그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많이 식상해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또 뭐냐면 너무 그 상대방을 이 정적으로 말하자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서 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이것은 색깔을 씌우고 또 나라 이익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그런 극단적인 투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 국민과 나라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국민 눈에 드는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코너에 그 하승수 변호사하고 하는 세금 도둑을 잡아라라고 하는 시민연대 하승수 변호사하고 몇 번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분들의 회비의 문제 그리고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실망감 또 기대감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국회가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미시적으로 한번 딱 따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보수와의 통합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정동영 의원께서는 개혁신당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틈새 생각이 아주 미묘하게 다른 겁니까? 크게 다른 겁니까? 그 차이가. 같은 집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지방선거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대선의 승리입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건데 그 왜 정치를 하느냐에서 출발점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신념입니다. 이제 그 내일 모레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립니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바라보는 이 남북관계 북핵 문제, 보이콧 배담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그런 시각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논평이 나오는 걸 봐도 그렇고. 근데 이건 분명히 전하 국민의당 생각과는 다릅니다. 다른데요. 이 정체성이 다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바른당이나 자유한국당이랑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른당과 합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당 원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를 원하는 사람이 국민의당에 과연 얼마나 되느냐. 있다면 같이 나가서 저는 건강한 보수 신당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석균 의원님 나무집 이야기라서 하시기가 좀 그러시겠지만. 그렇습니다만 참 사실은 저 안철수 대표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국민의당 당원 중 23%가 투표해서 74% 찬성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당 전체 당원으로 보면 17% 얻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시무식날 말씀을 했더라고요. 안 대표가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들어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77% 투표에다가 41% 얻었으니까 국민을 30%밖에 못 얻은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던데 실은 전혀 그 비교 기준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때는 5명이 나와서 표를 나눠가는 그런 선거였고 지금 국민투표는 안철수 대표 혼자서 내가 이걸 할 거요 말 거요 하는 투표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나무당 얘기지만은 안 대표님께서 객관적인 그런 안목이 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국회 운영이 더 어려우실 거 아닌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같아요. 지금도 5정당입니다. 5정. 교섭단체만 해도 3개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더 어려울 것도 없겠고 문제는 이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 부분인데 지금 국민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72%. 그렇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52%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야당이 제가 볼 때는 하도 못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제 말씀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최근에도 보면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무슨 어린이가 뭐 통일 그림 그린 걸 가지고 이것도 색깔로 씌우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부가 표창한 그림들 보면 그런 그림 수두룩합니다. 태극기도 그리고 인공기도 그린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 동심을 참 멍들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런 걸 봐도 참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저게 설득력 있는 얘기일까 싶은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툭하면 지금도 색깔론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당이 뭐 하나 있으나 여러 개 있으나 지금 5개 있으나 6개 있으나 무슨 다를 게 있겠습니까? 3부를 조금 한 1분 정도 일찍 마치고 바로 4부로 돌아와서 두 분과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부로 돌아와서 바로 정동윤 의원께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로 바로 여쭤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